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사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다시피 대형주들이 참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형주 내에서 그나마 버텼던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조금 움직임이 다르게 포착되고 있어요. 카카오의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하락, 우리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지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17만 원 넘게 올랐다가 이제 16만 원 선에서 빠지지 않고 횡보하며 버티는 카카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네. 그 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전한 쉬어가기인지 고평가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차트가 붕괴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일째 차트가 17만 원, 16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지금 현재 이제 수직 급락을 했고 네. 오늘 이제 15만 원 정도에 오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개인분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쉬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고평가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면 네. 저는 후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좀 고평가 쪽에. 왜냐하면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일정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것들은 자회사들이 상장하면 뭔가 카카오가 모멘텀을 잡지 않겠는가라고 일부 보시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페이, 뭐 옛날엔 게임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자회사들이 이제 다 분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단란했던 정말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이제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그 단란했던 가정이 조금 이제 조용해진다. 뭐 이게 나빠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네. 그 옛날처럼 활기가 조용해지고 결국은 자식들이 다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카카오를 갖고 있음으로써 뱅크와 페이와 게임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게임에 주력하든지 뱅크나 페이에 주력하든지 이런 개별 종목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요. 이제 SK 지주사를 봤을 때 그런 움직임 보였어요. SK 케미칼이 상장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그 전에 상장 전에는 SK 주가가 지주사 주가가 오르다가 상장을 앞두고서는 이제 갈아타야겠다. 이런 그렇죠.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이번 카카오에도 앞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했고 카카오뱅크가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금 이동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퍼블리셔로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게임을 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뱅크나 페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이 은행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보면 그런 걸 사면 되는 거죠. 물론 카카오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SK라든지 저는 뭐 SK보다 더 비근한 예로 삼성물산을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가치를 뭐 땡겨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그 회사를 투자할 수 있으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제 공모가가 나왔어요. 네. 희망 범위가 33,000원에서 39,000원 사이고요. 공모 예정 금액은 2조 1,000억 원대에서 2조 5천억. 그리고 1회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시총을 보시면 15조 6천에서 18조 5천인데 이게 보니까 4대 금융지주인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국내 금융사들이 아니라 외국계 핀테크로 하다 보니까 공모가 자체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공모가 높아가지고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상을 못했던 기업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규정상 이 그 IPO를 할 때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져요. 네. 그런데 상대 가치를 따진다라는 것은 높은 상대 가치를 받고 싶은 것은 뭐 이구동성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 은행과 비교하자니 자기네들이 자본 이익률을 추가적으로 내기 힘드니까 외국에 이제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우리 핀테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뱅크라는 것이 이익이 낼 때 여러분들 저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아직 뱅크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비용이지 수익은 안 돼요. 수익을 나타내려면 결국 카카오뱅크라는 것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여기서 이익을 남겨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론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은행들을 다 먹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도 이제 그 은행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주거래 은행과 다 인터넷으로 다 요즘 거래하잖아요. 모바일로 다 거래하는데 굳이 카카오뱅크에 관해서 막대한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종환 앵커께서 뭐 막대한 재산가다라고 하면 이걸 카카오뱅크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굳건한 자본을 갖고 있는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에 선호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에서 이익들을 남기는 것이지 우리가 소액 대출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가지고서는 카카오뱅크가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과 같은 기존 은행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하지만 그 말은 즉슨 반대로 따지면은 향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열려 있어요. 그 부분은 맞는데 성장 이꼬로 무조건 성공이라는 동식이 아니라 성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밸류는 성장에 성공한 밸류를 땡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너무 고밸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지 이게 카카오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카카오는 우리들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성적표를 갖고 와야죠. 만약에 좋은 성적표를 갖고 오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당연한 거죠. 네. 여태 우리가 밸류를 땡겨왔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좋은 성적표를 못 갖고 온다. 그럼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든다라는 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점수를 줄 게 아니라 이미 줬어요. 17만 원까지 갔을 때 이미 줬고 지금은 성적표를 기다릴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를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그때 얘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지? 정말 많은 곳에 씨를 뿌리지라고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린 것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실적으로 나타내면서 카카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또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 공간을 뭐가 채워줄까요? 그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카카오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카카오를 얘기하면 웬 카카오? 네이버를 얘기하지라고 했는데 카카오가 뿌려놨었던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제가 호 13만 원대부터 매일경제에서 카카오에 대한 얘기들을 새벽 방송에서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에는 지금 김정현 아나운서도 그렇잖아요. 뭐가 있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내가 카카오를 뭔가를 미래에 기대해야 될 것이 있나? 지금 그런 건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 페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장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신데 그거를 알고 주식을 다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카카오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유저로서 한번 저도 그 짧은 찰나에 고민을 해봤는데 카카오 T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요즘 카카오 TV 많이 보시면서 그래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광고 수익으로도 충분히 내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건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뭐 네이버 TV라는 것도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높였기 때문에 카카오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실생활과 관련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를 향한 증권사들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목표 주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차영수 수장님에게 카카오의 가격 전략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충분히 대답이 될 것 같고요. 메리증권에서는 18만 4천 원의 목표 주가,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19만 원, 거의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의 밴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과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 앞두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카카오 대신해서 산다면 뭐가 좋을지로 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우리가 공모는 저는 참여하실 필요는 있다. 공모는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은 있죠. 근데 많은 주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공모는 참여하실 필요는 있지만 공모 이후에 따상을 기대하고 당일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해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뱅크와 페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선택지가 제 앞에 떨어진다면 저는 페이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뱅크는 너무 기존의 은행 대비해서 차별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페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지불 결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가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같이 카카오의 향후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찾아주셨는데요. CBDC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메타버스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네요. 한번 저희는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수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